이재명 대표가 지난번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151석 전략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과반 의석에서 하나라도 더 많으면, 그러니까 국민의힘보다 한 석이라도 더 많으면 승리하는 전략 아니냐. 그런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정세는 윤석열 정부 심판론이 이렇게 많이 치솟고 40대 같은 경우에는 85%가 반대하는 수준 아닙니까? 네. 긍정평가가 10몇 프로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네. 이 정도라면 민주당이 훨씬 더 많은 의석을 목표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뭐 단순하게 서로 견제와 균형 뭐 그런 차원의 윤석열 정부를 상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수준 아니냐라는 국민적 여론이 존재하거든요. 이런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소 목표를 제시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 목표. 예,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이 있다면 네. 200석 이상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네. 그 법안은 국민의 의사를 다 수렴해서 만든 법안이잖아요. 네. 비록 국회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단독 처리하기도 하고 네. 강행 처리하기도 한 것이긴 합니다만 국민이 필요로 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는 법안 또 네.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법안들을 그렇게 처리했던 거거든요. 그걸 대통령이 헌법상의 권한이라고 해서 제2 요구를 하는데 네. 국회에서 이걸 다시 의결하려면 과반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만 해요. 네. 근데 이렇게 쟁점 법안이 상정될 때는 여야 할 것 없이 다 국회에 출석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따지면 300석의 3분의 2인 200석이 있어야 다시 의결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없고 그냥 공포되는 거잖아요. 예. 소망이 있다면 200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01석. 예. 그렇게 해서 예. 거부권 행사를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네. 차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개헌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네. 이거 그냥 헌법이 그냥 뭐 문헌에 그냥 지나친 게 아니고 네. 헌법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의 권리나 또 우리 사회 나라가 나아가야 될 가치와 지향을 다시 정립하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다. 우리 사회의 준거가 되는 것 네. 아닙니까? 또 정치의 준거가 되는 거고. 그래서 개헌도 할 수 있었으면 네. 좋겠다. 근데 번번이 어떤 그 정략적인 판단들 이런 것에 밀려가지고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했어요. 네. 근데 민주당이 그렇게 유력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으면 민주당의 의지에 따라서 네. 개헌 논의가 실제화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럼 물론 그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 정치 세력들이 다 합의해야 되는 것이니까 네. 또 국민의 국민 투표도 거쳐야 되는 것이니까 과정에서 조정되고 조율되겠지만 네. 우리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중요한 준거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이 형성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저는 네.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현실로. 이재명 대표가 네. 200석을 목표로 합니다. 막 이러면 막 오만하다고 네, 그러고 비판하고. 국회를 다 민주당이 일당 독재하려고 그러느냐 네. 이런 비난도 듣게 되고 그러니 네. 최소 목표치를 제시한 게 아닌가. 겸손한 목표다. 네, 그렇죠. 내심은 201석이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이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오늘도 이재명 대표가 뭐 조만간 입장을 정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이제 압축했어요. 뭐 기자들이 더 이상 여쭙지 않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비례대표를 어떻게 뽑을 거냐. 그러니까 소선거구제는 뭐 정해진 것이고 여기에서 비례대표를 그러면 병립형으로 회귀하느냐 연동형으로 가느냐 이제 이 갈림길에서 민주당 내부에도 80여 분이 되는 국회의원들은 안 된다. 연동형 가야 된다라는 판단이고 아니다. 최소 151석을 하려면 병립형으로 가지 않으면 이마저도 어렵다. 그러니까 반드시 병립형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주장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사실 전략을 오랫동안 했어요. 민주당 전략을 굉장히 오랫동안 주로 전략을 해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누구보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약관화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이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예, 지도부에 고민이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네. 이제 지도부가 결단해야 될 시기가 이미 지났고 이제 막 목을 넘어서 머리까지 차 있다. 맞아요. 이제 지도부가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서 결단을 하고 네. 그것을 의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서 결정해야 될 시기인데
저는 그 병립형론과 연동형론의 네. 접점이 네. 이제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병립형론을 주장하는 분들, 저도 뭐 거기에 섰습니다만 네. 핵심적인 이유는 뭐냐면 연동형 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못하면 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을 다 놓치고 만다. 그렇다면 위성정당이 바람직하진 않지만 네. 연동제 하에서는 불가피하게 해야 위성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는가. 네. 그런데 이 위성정당 역시나 만들지 않겠다고 공언해왔고 네. 또 그랬을 때 위성정당을 만들면 가해지는 여론의 네. 비판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게 사실이라면 네. 정치의 일주체인 국민의힘이 완강하게 연동형을 반대하고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니 네. 합의해서 병립형으로 정리하는 게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 가운데에서 위성정당도 안 된다고 했던 논의가 네. 이제 그 병립형의 반론에 부딪혀서 비례연합정당은 해야 된다는 쪽으로 정리된 예. 것 같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뭐 비례연합정당도 위성정당이나 똑같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도 있겠지만 예. 예. 적어도 연동형 하에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서 비례의석을 헌납하게 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 네. 예. 이렇게 될 수 있죠. 수렴된 것 예. 같거든요. 예. 그렇다면 병립형으로 결정을 하든 연동형으로 결정하든 큰 차이가 없는 지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도부의 결단만 남은 거죠. 저는 큰 차이가 없다. 네. 병립형도 병립형으로 하지 않으면 뭐 151석을 못 하고 네. 뭐 또 의석을 뺏긴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게 네.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일정하게는 네. 가능한. 흡수할 수 있죠. 예. 흡수할 수 있죠. 네. 네. 그러니까 한사코 병립형으로 가야 된다고 할 수 그도 어렵고.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예, 온 예, 거고 예, 연동형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연동형과 함께 우리는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당당하게 임하자 뭐 이런 주장이었어요.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예, 하는 반론을 수렴해서 네. 수용해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임하자. 그럼 라고 한 용해인 것이니까. 대표가 얘기했던 그 연합정당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비례연합정당을? 선거연합당? 그러니까 용해인 의원은 예. 저희가 진보 정당이든 뭐 민주 정당이든 개혁 정당이든 윤석열 포함해서.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이 비례연합 정당으로 모이자 예, 이렇게 모이자.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야 된다는 것이 예. 저희 당의 연동형 80여 분이 이렇게 발표했을 때 성명에 담긴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예. 근데 이것이 과연 그래서 훌륭하게 그렇게 광범위하게 형성되어서 지역구에서도 선거연합을 실현해서 1대1 구도가 되겠는가는 것은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을 거다.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또 정당 간에 있으니까요. 그렇죠. 당장 진보당 같은 경우에는 울산에서 2개의 지역구를 해볼 수 있겠다. 전주도 마찬가지고 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본인들은 녹색당하고 합쳤기 때문에 네. 여기에 또 들어올 수 없다. 이런 현실론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답변이 없는 거고 뭐 그밖에 다른 정당이야 뭐 그냥 너무 소수 정당들이어서 뭉칠 수는 있겠다 싶은 생각이 좀 그리고 드는데 거기에 더해서 네. 지금 이제 제3지대 정당을 표방하고 나선 그렇죠. 뭐 이를테면 제가 당명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이낙연 네. 당 거기는 또 개혁미래당 예, 이준석 당 거기는 개혁신당 예, 네. 이런 예, 들이 당들이 생겼죠. 이미 생겨가지고 그분들도 다 윤석열 정권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네. 또 한편으로는 뭐 민주당도 안 된다, 네, 국민의힘도 안 된다 하는 게 있지만 네. 그래서 그들까지를 다 포괄하는 선거연합을 실현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동형 주장의 가장 큰 논거 중에 하나인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선거연합을 실현하고 지역구에서도 1대1 구도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논거는 형성되기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네. 이제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예.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지도부가 어떻게 결단해도 수용할 만한 조건이 형성되어 있는 거다. 저 민주당 안에. 예, 민주당 안에. 예, 그런 거고. 그런데 이제 아까 지적하셨던 것처럼 조금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도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는 아직 예, 모릅니다만 예, 연동형의 비례연합정당이 공통 분모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연동형의 비례연합정당이 예. 공동분모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예.
그렇지 않으면 연동형을 누차 우리가 예. 공언해 왔는데 그거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 되고 예. 또 여러 소수 정당들의 그런 목소리 예.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목소리까지도 다 등지게 되는 것이 되어서 뭐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부담해야 될 바가 훨씬 큰 것 같다. 아, 그렇군요. 네. 이건 뉴스네요. 지도부가 연동형 비례 연합정당으로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아니, 높다기보다 제 관측은 관측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도부가 그렇게 선택해도 좋을 만한 여건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한사코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는 가능성을 차단한 채 그것도 위성정당이니까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여전히 병립형론의 문제의식은 살아있는 것이어서 그렇죠. 뭐 선택의 여지가 없을 수가 있는데 연동형의 경우에도 비례연합정당을 함께 하자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병립형을 주장했던 그 논거 가 충족되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권역별 병립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으로 나눠서 이거를 가중치를 좀 아래 지역에 줘가지고 배분하는 방식. 이게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지였다. 그러므로 권역별 비례로 가야 된다. 이 주장도 있더라고요. 이게 소수 주장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우리 당의 절반 이상 되는 분들은 다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죠. 그것은 이제 이 지역 구도가 너무 완강하고 영남은 뭐 다 국민의힘이 석권하고 호남은 또 민주당이 석권하는 이런 정치 구도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 타개할 수 있는 조치로서의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돼야 된다. 그래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더라도 국민의힘이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합의한다면 그건 일부 전진이다라고 생각하죠. 저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지역 정치 구도를 타파해야 된다라고 하는 민주당적 요구나 정치적 요구와 또 한편으로는 진보 정당들이나 소수 의제 정당들이 의회에 진출해서 정치의 다양성을 회복하고 또 의회 구성의 비례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선택하면 되고 만일 연동형 비례연합정당을 선택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영남 지역에서 우리 민주당의 깃발을 들고 헌신해왔던 정치인들을 어떻게 배려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좀 남는 거라고 생각하고 기술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겠나. 경북도에서 뭐 활동하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은 우리는 소수도 이런 소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어려움을 성토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어떻게 할지. 근데 의원님 이거 언제 결정해야 됩니까? 너무 이미 머리에 이제 넘었어요, 진짜. 그렇죠. 이미 저 결정해야 될 시기가 지났는데 뭐 2월 임시국회 중에는 반드시 결정할 것이고 그렇다고 이 선거법을 확정하지 못한 채 선거는 치를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는 하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요. 민주당이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입장을 정하지 못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비례로 나오고 싶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주위 진영에서 비례 몫을 나눠 먹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니즈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재명 대표가 비례대표로 출마하려면 병립형이어야 하는데 다른 뭐 진보 개혁 진영의 정당들은 연동형을 요구하고 있으니 이게 충돌해서 결정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뭐 한동훈 위원장의 뭐 선거 전략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잠깐 뉴스를 보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표의 의사를 분명하게 확인했다라고 하는 보도를 봤습니다. 비례는 안 하겠다.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당 대표는 비례대표로 출마하고 전국의 선거를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전략 오래 해왔던 사람으로서. 전략을 오래 해왔던 분으로서. 그게 정치 문법이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개항의 보궐선거로 진출했던 분이고
그런 분이 그런 그 정당의 필요에 의해서 그냥 비례대표로 옮겨 앉고 거기는 다시 한다라고 하는 거는 당신이 지역구 주민의 대표 입장이라고 하면 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또 어디로 할 거냐 하는 문제는 또 본인의 판단에 또 달려 있는 것이기도 한데 이재명 대표가 계양을에 출마한다고 해서 전국 선거에 지원에 제약이 있다거나 지장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당시 상황으로는 뭐 여론조사상으로 뭐 심상치 않다고 하니까 막 전국 선거를 하다가도 개항에 막 쫓아가기도 하고 네. 그러셨었어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모르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선택과 판단 뭐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현재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지역구에 나가겠다고 하는 것인 만큼 네. 뭐 비례대표 선거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변수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 명룡대전 하는 겁니까? 원희룡 전 장관이 이재명 대표 잡겠다고 개항으로 가겠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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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명령 대전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쨌든 뭐 그렇게 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재명 대표 뭐 원희룡 이재명 대표를 아끼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나왔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